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저의 시간관리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출산을 한 지 3개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워킹맘의 입장,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시간관리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에 어떤 루틴으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왔어요. 시간 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공부가 필요한 사람인지, 운동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일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인지부터 알아가는 게 첫 번째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뉴스를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시간 짬을 내서 경제 뉴스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볼게요. 지금은 아이를 케어하는 게 첫 번째인 엄마가 경제 뉴스를 듣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첫 번째인 건데요. 처음에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아이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산후도우미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는 좀 시간을 잘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레버리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내 몸은 하나이고 나의 시간은 24시간인데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두 개가 된 거죠. 변호사, 엄마. 적극적으로 이제 시간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개념 대신해서 맡긴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플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발달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발로 뛰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됐어요. 장을 보는 거는 마트 가서 보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은 저는 마켓 컬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업무에 있어서도 레버리지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건을 관리를 하는 거를 저희 회사의 직원분에게 맡겨서 직원분이 구글 캘린더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형태로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또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업무를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구독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직원분한테 일일이 요청을 해서 받는 식으로 업무를 했다면 지금은 그 프로그램에 한 번만 입력을 해두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사람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얻는 것보다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좀 차지하는 거는 리서치예요. 이럴 때 요즘에 AI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AI를 활용을 해서 판례 검색을 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한 변호사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방문 상담이 원칙이었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채팅과 전화 상담이 90% 이상이고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채팅 상담이나 전화 상담은 내가 잠깐 시간이 짬이 났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하는데요. 뭐 노트북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아직은 아날로그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필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기를 하면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다시 워드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워드로 정리를 하면서 암기가 돼요.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한 번 더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워드 파일을 이제 의뢰인 폴더별로 저장을 해두면은 다음에 연락이 오셨을 때 제가 그 워드 파일 정리해둔 거 다시 보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그때 쟁점이 뭐였고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계셨지, 이게 딱 체크가 되니까 다음에 추가적인 상담을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좀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 관리에 정말 중요한 거는 효율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터님하고 나하고 손발이 맞지 않으면은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수용이 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아무리 일 잘하고 유명하고 인기 많은 시터님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른 분이라고 한다면은
손발이 맞춰지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좀 시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터님을 뽑을 때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하고 키 이런 거, 그래서 현재 어느 부분은 발달이 잘 돼 있고 어느 부분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이한테 현재 필요한 상태이다. 분유는 뭘 먹이고 있고 기저귀는 뭘 쓰고 있는데 이 기저귀를 쓰면 발진 같은 거는 나지 않고 태열이 조금 있어서 태열에 좋은 뭐 세럼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라는 거를 쭉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하고 시터님의 입장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청결과 안전에 있는 부분이 특히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A4용지 7장, 8장 정도로 전달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까탈스러운 부모처럼 보이려나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엄마도 정신이 없고 시터님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오해가 쌓이고 서로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서화 시켜서 전달을 하면 수시로 읽어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모님이랑 저랑 다이어리 하나를 식탁에 올려두고 서로한테 전달할 말이 있으면 수시로 이제 거기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터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메모와 정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성향의 엄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터님의 뭐 손이 빠르거나 가사를 잘 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아이를 대함에 있어서도 아이를 대할 때 사랑으로 봐주시는 분이 좋았고, 그리고 아이를 볼 때도 막 이렇게 활발하게 봐주시는 분이 있고 차분하게 봐주시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엄마를 대신하는 게 시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차분한 성격이다 보니까 시터님도 차분한 사람이 나하고 잘 맞는구나, 뭐 이런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전달을 해야 서로에게 좀 시간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게 효율성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제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잠을 6시간은 자야지 공부가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3시간, 4시간만 자고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체력이 약한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저 정도면은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도 빡세게 할 수 있었던 거고 한데, 출산을 하고 나서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잠도 많이 자고 한 10시면 잠에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체력이 돼야 시간 관리라는 것도 할 수 있구나 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은 몸이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1시간 이내에 저강도 유산소나 코어 운동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이슈가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026년을 맞이해서 저의 시간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더 좋은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